가을철, 본격적인 새우 출하를 앞두고 한창 분주해야 할 양식장이 왠지 적막하다. 지금 토망에 한 200마리 정도 걸려야 되는데 지금 3마리 정도 걸렸네요. 아주 없네요, 없어. 새우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양식장을 덮치면서 수확의 기쁨은 사라졌다. 철렁한 정도가 아니죠.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잠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 새우가 병들고 이내 죽어갔다. 대책 없이 당해버린 바이러스의 습격. 어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했다. 국내 양식 새우를 병들게 하는 질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대목을 맞은 수산시장. 새우도 제철을 만났다. 신선한 국내산 새우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국산은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국내산 새우가 사라진 자리는 수입 냉동 새우가 차지했다. 현재 국내 새우 소비량의 90%는 수입산.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된 새우의 58%가 베트남에서 들어왔다. 수입 새우의 약 60%가 베트남산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베트남 새우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한 2번이나 됐어요. 왜요? 인식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소나 품목이 수동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섞이 있는 것들이 그거랑 따라가고 물종량이 많이 빠졌어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머리와 껍질이 있는 수입새우에 대한 검역을 시작했다. 병든 새우의 수입을 막아 국내 양식새우를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바이러스 등 새우 질병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봐서 사람 영장동물하고 지금 이 갑각류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요. 사람한테는 전혀 감염된 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식 새우에는 치명적이다. 새우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바이러스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량 폐사가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역을 마치고 통관된 수입새우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검역당국은 자신했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 새우를 구입해 직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기관은 공식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다. 결과는 검역 당국의 자신과는 달랐다. 서울에서 수거한 냉동 흰다리 새우 샘플 14개 가운데 1개에서 흰반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흰반전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우 질병 중 하나다. 회사라든지 어떤 그 생산량 감소 또는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 흰반전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우 그 아가미 쪽, 바깥쪽, 껍질 쪽으로 보면 흰 반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력도 강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냉장이나 냉동을 하기도 죽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샘플은 지난 2월 생산돼 창조라는 업체가 수입한 새우였다. 정말 검역이 뚫린 걸까? 세계적인 새우 양식 국가로 알려진 호주. 이곳에 위치한 새우 질병 전문 검사기관을 찾았다. 수도권과 충청, 부산, 전남 등 수거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샘플 수를 늘려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 새우 샘플 44개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No matter whether it's a parasite or a germ or a virus, they all have RNA and DNA inside them. So this is their genetic code that makes them who they are. And it's this genetic code which is the same across all the different organisms which we're using in shrimp multipath to identify which pathogens are present or not.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새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전체로 검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사를 의뢰한 새우 질병은 노랑머리병 변종 7개를 포함해 모두 13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4개 샘플 가운데 20개에서 4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14개 샘플에서는 기생충이, 또 대부분의 샘플에서는 질병성 세균이 검출됐다. So in total we sampled 44 groups of animals. One of those samples had a low-level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One sample had a Pear A and Pear B toxin gene, which is associated with early mortality syndrome, EMS, which is causing major problems globally. And at a slightly higher prevalence level, we were finding IHHNV. IHHNV as a virus is causing major production losses globally in most corners of the globe, from Australia, Vietnam, Ecuador, Thailand, India. 베트남산 병든 새우가 검역 장벽을 넘어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검역 과정을 추적하던 중 한 장의 문서를 입수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문서는 트랑칸이라는 업체의 내부 선적 자료였다. 트랑칸은 베트남 내 350여 개 새우 생산 업체 중 5위 안에 드는 대형 회사다.
5kg짜리 상자 2,580개, 흰다리 새우 12,900kg을 컨테이너에 어떻게 실었다는 선적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게 열로 돼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길어서. 그 중에 몇 번째 열에 얼마, 수량이 몇 개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한 줄에 90상자씩 29줄을 쌓았다는 건데 이상한 표시가 있다. 여섯 줄. 2,580상자 가운데 892상자는 6줄로 묶어 컨테이너 앞쪽에 실었다는 것이다. 밴딩끈으로 특별한 표시를 해서 그걸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검역관에다가 바이러스 없는 검사받은 새우를 제출한다 그거예요.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병들지 않은 새우 상자에는 따로 표시를 해 컨테이너 앞부분에 실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문서 내용의 진위부터 검증해갔다. 통관내역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번호가 KEM. 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확인될까요? 문서에 기재된 선적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이 냉동새우는 지난 4월 24일 실제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입항 이틀 뒤 신청된 검역에서 검역 당국은 임상검사, 즉 육안으로만 확인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병든 새우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밀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랑카는 자신들의 새우를 수입하려는 국내 다른 업체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국내 한 새우 수입업체 직원이 트랑칸의 한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다. 안정성이 검증된, 즉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떻게 선적되는지 묻자 답이 돌아왔다. 보통은 줄 4개, 샘플은 줄 6개 하는 거예요. 로딩할 때 문 열면 바로 샘플이에요. 줄이 밴딩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는 취재진이 입수한 것과 같은 양식의 또 다른 트랑칸 내부 문서가 첨부됐다. 이번엔 분홍색 끈을 6줄 묶어 26번째부터 28번째 줄에 실었다는 것이다. 노란색이 샘플이에요. 이렇게 일부 샘플로 통관이 됐지만 나머지 새우는 병든 새우일 가능성이 높다. 샘플로 통관 가능한 바이러스가 없는 새우가 표시된 거는 줄 6개로 밴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적 문서의 새우도 수입이 됐을까? 수입사와 선적 번호 등 주요 내용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남아있는 선적 날짜와 수입 물량으로 추적했다. 검역 내역과 대조한 결과 지난 5월 검역을 통과한 창조사의 냉동 흰다리 새우로 압축됐다. 취재진의 1차 검사에서 흰반전 바이러스가 검출된 새우를 수입한 바로 그 업체였다. 질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도 거리 중지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그것만 하고 이제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하고 있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한 달째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고 회피하고 계십니다. 끝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동영상에는 트랑칸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병든 새우와 그렇지 않은 새우를 섞어서 수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So I saw some methadone therapy with a clip. So, what's the reason you only supply 20% virus-free shrimp? First off, cannot find the raw material. How we can clear Korean customs? When we drop the container, we will show you where the sample is. But where is the virus-free shrimp? You mark something like that. Yeah. I will show you outside the samples like Friday, I will show you. Okay. 영상 속 여성이 국내 수입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수출 물량 중 병든 새우의 비율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500g에 20마리가 들어가는 큰 새우는 30%까지, 그리고 크기별로 15%, 10%만 바이러스가 없다는 점을 보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새우는 크기가 작을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질병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취재팀이 입수한 2건의 트랑칸 내부 문서와 이메일에 언급된 비율을 대조해봤다. 선적서상 20마리짜리는 34%, 30마리는 12%, 더 작은 새우는 8%. 이메일에서 크기별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영상과 이메일에 등장한 이 여성. 다름 아닌 트랑칸의 사장, 짱칸의 딸 옥진으로 확인됐다. 트랑칸이 한국에 수출한 물량에서 질병이 없는 새우는 20% 정도뿐, 나머지 80%는 병든 새우일 가능성이 높았다. 검역 통과를 위해 20%에 대해서는 포장을 달리해 컨테이너 가장 앞부분에 선적했으며, 이런 식으로 검역을 통과한 병든 새우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남부의 작은 도시 속장. 이 지역엔 새우 양식장이 많이 있다. 수주 규모도 국내 양식장보다 훨씬 크다. 트랑칸은 속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었다. 혹시 그 짱칸 시푸드 맞으십니까? 저희가 근처에 왔는데 좀 저희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요. 처음 만난 건 문자 메시지에서 포장을 달리해 새우를 구분해주겠다고 제안한 한국 담당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어 나타난 트랑칸의 사장 짱칸. 짱칸은 취재진을 극도로 경계했다. ví dụ như nó quay cái đạt rồi thì không còn được mua được bán, còn đây làm vậy mà hết nguồn ăn bán gì chết rồi, cho nên trời ơi bốc khẩu thành chết luôn, cho nên là hết nguồn ăn bán luôn, mình làm gì mình ăn là chết rồi, về rồi mấy thằng này là con phải hỏi chú ơi, con như cái gì á.
긴 논쟁 끝에 취재진이 입수한 문서를 제시하며 확인을 요구했다. 한국에 이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2,580박스를 요 번호로 보내신 거는 맞죠? 선적 자료를 내밀자 짱카는 당황하며 내부 문서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거 어디에 받았어요? 이거 수입업자들한테 받았어요. 수입업자들한테. 수입업자? 네, 수입하시는 쪽. 이거 오늘 우리는 네. 안 보내는 건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응. 확인해 보시고. Cái đó nó biết không? Cái này nè, nó biết nó lấy cái này của mình ở đâu ra nè. Cái gì? Cái này nó lấy ở đâu ra nè. Cái này là chỉ có người bồ của mình thôi. Hả? Cái này là chỉ có người bồ thôi. Nó nói là gì vậy? Trời ơi. 짱카는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그런데 공장 안팎을 취재하던 중 새우 포장 과정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직원들은 가로 세로 노란 끈을 3줄씩 묶으면서 한 줄이 들어갈 자리를 비웠다. 빈자리는 잠시 후 모두 흰 줄로 채워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수상한 포장 방식의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저기서 저렇게 색깔 다르게 밴딩을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불필요하죠.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저쪽에 저 공장 관계에서는 색깔이 저렇게 구분할 일이 없죠. 보통 한 번에 똑같은 거 빨리빨리 해서 밴딩을 하는 거예요. 새우 수입업계의 대형 업체들이 쓰는 수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밴딩할 때는 세로 2번, 가로 2번 밴딩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세로 2번, 가로 3번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팔레트에다 물건을 쌀 때 그렇게 만들어 온 물건을 팔레트 맨 위에다 올린다고요. 왜냐면은 품질 검사원이 나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진 않거든요. 검역 과정에서 검역관리인과 보세창고 측과의 은밀한 거래 가능성도 제기했다. 창고하고 커넥션이라고 해야겠죠. 친분이 있으면 검사 왔을 때 이 물건으로 좀 검사를 받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웬만큼 친분이 있으면 그걸 들어줘요. 다시 한번 짱칸에게 수상한 포장 방식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포장을 누가 했는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Trời ơi, đã tôi nói 4 giây, 6 giây là ca ngày ca đêm. Ca đứa em là đi ca ngày, tôi là đi ca đêm. Vâng. Không liên quan gì cái vụ tình trạng đó. 그러나 트랑칸의 한국 담당 직원은 다른 이유를 댔다. 새우의 크기와 제조 일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줄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제조 일자를 끈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제조 일자는 우리나라 법규상 내포장, 외포장에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밴딩으로 제조 일자를 구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트랑칸의 선적 자료에 적시된 수입업체 다이아몬드 새우와 계열사 3곳이다. 이들 4개 회사들은 국내 식용새우 수입 1위를 자랑하는 대형 수산업체다.
업체는 너무 우리나라에 따지면 삼성이죠. 거기는 취급하는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얘는 친구 한 품목만 가지고도 1년에 40피트짜리로 거의 100컨테이너, 200컨테이너 하니까. 지난해 수입 새우에 대한 검역이 실시되면서 많은 수입업체들이 베트남 새우의 수입을 중단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1년에 거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2번 내지 3번 양식을 해요. 환경적으로 봐서 베트남이 양식량이 많고 또 그 지역이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수는 없죠. 검역 실시 전 1년 동안 베트남에서 냉동새우를 수입한 국내 업체는 52개. 검역을 시작한 후 업체는 26개로 줄었다. 업계의 절반이 베트남산 새우 수입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새우와 계열사들은 달랐다. 검역 당국의 새우 검역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다. 검역을 받는 베트남산 식용새우 양의 58%를 수입하고 있는 건 다이아몬드 새우와 계열사 3곳이었다. 이들 4개 업체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베트남의 트랑칸과 다이로이 그리고 옥진 3곳에서 독점하다시피 수입했다. 트랑칸 계열사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 수출한 검역 대상 물량 88건 가운데 82건이 다이아몬드와 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이 4개 수산업체의 실질적 경영자는 다이아몬드 새우의 박모 대표다. 그러면 일장님께서 처음에 가양수산에도 계시다가 이제 선일수산 대표로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독립적인 회사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다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트랑칸의 대표인 짱칸은 다이로이의 이사장, 옥진의 대표는 동영상에 등장했던 짱칸의 딸이다. 다이아몬드 새우와 트랑칸은 본사와 계열사를 통해 서로 필요한 물량을 주고받았다. 취재팀이 촬영한 영상에 나오는 트랑칸의 수상한 포장 방식. 상자에 적힌 수입 업체는 다이아몬드 새우였다. 경찰은 다이아몬드 새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냉동창고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발부받는 사이 트랑칸의 선적 자료에 있었던 물량 대부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난 뒤였다.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해당 업체가 수입한 새우가 보관돼 있는 냉동창고에서 흰다리 새우를 수거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의뢰한 새우 샘플 6개 가운데 4개에서 흰반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KBS 탐사보도부의 취재와 경찰 수사 결과 모두 검역을 통과한 베트남산 새우에서 바이러스 등 질병이 발견됐다. 검역이 뚫린 것이다. 다이아몬드 새우 박 대표는 여러 차례 요청해도 취재를 회피했다. 전화를 연결을 해주셔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지고 그냥 저희가 끝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면 괜찮아요. 얼른 그냥 가세요. 통화가 돼야지. 물어는 보고 제가 답을 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와요. 네? 아니, 너 들어와.
그래 내려오셔야죠. 왜 안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원래 뭐 부동을 쳤는데 또 오려고 그래. 사람 만나러 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부동강 취급하고 근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예 안 보시겠다고 하는 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박 대표와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그는 끝내 만남을 거절했다. 뵙자고 하니까 왜 자꾸 안 본다 그러세요? 선생님을 뵙고 싶어요. 뵙고 싶은데 경찰도 조사를 하고 방송국에도 이런 그런 조사를 깨끗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정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정관님을 뵙고 싶은 거죠. 인터뷰를 대신한 서면 답변에서 박 대표는 검역 방해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트랑칸에게 모든 상품을 4줄로 묶어 보내달라고 했으며 실제 수입한 상품도 모두 4줄이라고 말했다. 노란 끈, 우리는 노란 끈으로만 묶어주고 투바이 추로 묶어달라고 그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줄. 하지만 취재진은 베트남 트랑칸 공장에서 노란색 6줄 묶음 포장에 다이아몬드 새우 상자가 트럭에 그대로 실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트랑칸의 새우를 계속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의 1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됐고 나머지 85%는 검역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일체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말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차례 심리가 열린 끝에 법원은 박 대표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였다. 병든 수입새우는 우리 양식장과 어민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새우 껍질을 깐다든지 녹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해양 쪽으로 유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결국은 다 양식장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있으니까요. 호주 검사기관에 의뢰한 새우 샘플 44개 가운데 19개에서 확인된 IHHN 바이러스. 우리말로 전염성 피하 및 조혈기 괴사증이다. 전신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약간 몸이 구부러진다든지 그 끝이 좀 휜다든지 약간 그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병은 양식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가장 특징적인 게 잘 못 자라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사료만 많이 먹고 크기가 빨리 크지 않으니까 물관리 비용, 전기 비용 이런 건 다 드는데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소모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법정 수산생물 질병 리스트에도 흰 반전병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상 검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양식용 활새우에 대해서 100% IHN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수입새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용새우는 빼놓고 양식용 새우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화에서는 수용을 한 겁니다. 배수부는 호주와의 통상 마찰을 핑계댔다. 10년 전 호주 정부가 이 병이 한국에서도 2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서로 검역하지 말자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산화세 감염된 뒤 불과 일주일 새 이후 2011년 태안양식장에서 발병이 보고된 이후 IHH에는 8년째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산화세 감염되면 새우 껍질 안쪽에 불규칙한 영지버섯 모양의 무늬가 생깁니다.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특히 베트남산 수입 새우에서 이 질병이 검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새우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IHHN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저희가 질병이 발생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그걸 포함시킬 수 없고 실행할 그런 상태가 되고 저희가 2년 동안 검찰 해서 이게 안 나왔다. 그래서 경우 저희가 5월에 신청을 하고 성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검시키겠다. 그러나 검역은 청정국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질병에 대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질병을 없애려고 또는 감소시키려고 또는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면 검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해수부는 정식 인터뷰에서는 이전과 다른 답을 내놨다.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IHAN은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위험도, 확산 가능성 등이 모두 낮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판정되어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무해성 여부는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 네. 그 얘기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호주 당국에서 그거를 요청을 했다. 그거하고는 다른 말씀이신 거예요? 호주 당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HHN을 이제 검역을 안 하시는 이유 보이는데 호주랑 관련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새우 양식 어민들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이른바 아펜드라고 불리는 급성 간췌장 괴사증이다. 점점 그게 먹이들이 비어있는 그런 병이에요.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먹이를 먹고도 바로 설사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하죠. 아펜드는 세균성 질병인데요. 굉장히 급성이에요. 오늘 저녁에 세균을 먹였을 때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100% 다 죽어 있기도 하거든요. 한번 걸려서 이렇게 증상이 나오면 거의 그냥 폐사로 며칠 내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서 그리고 다른 물이나 분변을 통해서도 굉장히 전파가 빠르거든요. 하지만 이 병은 검역은 고사하고 법정 질병 리스트에도 오를 수 없었다. KBS가 검사를 의뢰한 새우의 상당수에서 검출된 기생충 EHP, 세균 NHP도 마찬가지. 해수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질병 등재 시기를 핑계대며 올 초에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수입을 한다면 대부분 국가에서 다 검역을 하고요. 워낙에 피해가 크니까 중요한 질병이라서 많이 하고 OIE에 2017년도에 등재가 됐는데 15년도 정도부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검역을 하고 있어요. 5년 전 해수부가 검역 강화를 위해 발주한 위험평가 용역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IHHN, NHP, 아펜드 등을 위험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이미 평가했다. OI에서 이 질병이 이제 중요한 질병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검역 대상인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냉장 새우와 이식용 새우에 수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검역을 해야 되는 질병으로 이제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해수부는 모두 무시했다. 새우 질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순환한다. 회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있어요? 하고 되묻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회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대안을 세울 것인데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 국내 새우 양식장은 질병들의 무방비로 노출됐다. 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이 농장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새우 450톤을 생산했다. 하지만 3년 전 양식장을 쓸고 간 흰반점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직도 선명하다. The government allocated the numbers to the farm, so I think we were IP5, so infected property number 5. 호주 양식 새우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로건강. 이곳 주변 양식장 8곳 가운데 7곳이 차례로 감염돼 폐쇄됐다. 호주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This is the first kind of major outbreak we'd seen of the disease. So, being an exotic disease outbreak, the government was quite rapid and brutal in their response by making sure that we tried to destroy all the animals. Sunshine Coast genetics professor Wayne Nebb raised concerns 수입 새우, 특히 낚시용 미끼 새우가 감염원으로 지목됐다. But the Federal Agriculture Department and federal government tests released to the industry showed 2 imported prawn samples. We believe the most probable way that white spot got into our prawn farms was through the use of supermarket prawns being used as bait. And if those prawns used as bait had white spot in it, that's how it transferred to the environment. 질병 확진 한 달 만에 베트남과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새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청문회와 수사를 통해 수입업체와 관리 책임자를 기소했다. 반년 뒤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는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The container comes in and the 2 front doors of the container have a seal on it. And that seal can't be broken until a quarantine person from the Australian government, he comes, cuts the seal, open up the doors, and then they start to take samples from within. 호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검역을 강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명 카타이 작전. 2016년 말 호주 정부는 새우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오는 수입업체 6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유통한 새우에서 흰반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수입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검역을 방해한 사실도 적발했다. 수입된 새우를 창고에서 하역한 뒤 검역했을 때 15%이던 부적 함률이 컨테이너에 봉인된 상태로 검역했을 때는 57%로 크게 증가했다. You know, you would think if somebody's going to try and hide something, they might put it in the middle or at the back of a container, like drug smuggling, you know. So, you know, they'll know which product to go around and test, and they'll take all the boxes out and they'll just take a representative sample. So the detection's pretty good.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양식장을 비우고 어민들에게 5,100만 달러를 보상했다. The disease response we saw here in Queensland was probably more rigorous than anything ever seen in the world. So is there some chance that has succeeded? I would say yes. Australia's biosecurity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ome importer making a few bucks by selling cheap prawns. KBS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국내외 검사 결과를 검역 당국에 모두 제공했다. 하지만 검역 당국은 법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수입 물량은 물론 구멍난 검역을 통해 들어온 병든 새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설사 새우가 병에 걸려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보상 제도라든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안을 내년 대비해서 일단 물을 뺀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하고. 현행법은 전염병에 걸린 새우가 발견되면 이동을 제한하고 양식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살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치로 입는 어민들의 손해를 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보상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어업인들 관리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새우 양식장이 거의 대부분 오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동료를 입식을 하고 할 때 과연 건강한 쪽으로 가지고 입식을 하느냐 또 중간에 양식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매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공정이 안 되는 이제 해수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한번 와버리면 외로운 투쟁을 해야 돼, 혼자서.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게. 그렇지. 왜냐면, 어가들이,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새우 검역이 뚫렸다. 저희들끼리 표현하는데 새우깡처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우가 폐사가 나면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빨갛게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우들 다 먹으려고 주변 갈매기들이 싹 모입니다. 갈매기 키고 그러면서 새우가 감염됐다 말해요. 시작할 때부터 구멍난 검역이었다. 품질 검사관이 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진 않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아니니까. 위에서 한 줄이나 두 번째 줄에 있는 물건을 빼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해외의 병든 새우가 우리 양식장과 어장을 위협하고 있다. 밴딩끈에다가 특별한 표시를 해서 그거를 한국에 수출을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베트남 몇몇 업체들은. 밖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국내 들어오면 국내법으로 다 하잖아요. 정부는 역학조사는 고사하고 질병 현장도 알지 못한다.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새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철저한 검역 체계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피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새우 양식을 포기해야 할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